다음으로 문제 19번. 한국은 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만원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 이자율 연 6%를 수취하였다. 1년 5월 1일 동어음을 은행에 양도하였는데 할인율이 9%로 했는데 수령할 현금은 어음 양도는 금융자산 제거 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금융자산 제거 조건을 충족하면은 매출채권 등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죠. 제거 조건을 충족 못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월 1일이고요. 이게 5월 1일. 같은 연도니까 그냥 날짜만 쓰겠습니다. 5월 1일에 했고 6개월 만기니까 원래 만기는 7월 1일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5월 1일이니까 4개월이죠. 이게 4개월. 4개월이고 여기는 5, 6이니까 2개월 이렇게 되죠. 그럼 먼저 만기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만기. 이거는 이런 스텝으로 밟아 가셔야 됩니다. 만기. 액면 금액이 12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6%죠. 12만원에 6%인데 6개월 만기니까 12분의 6. 이렇게 하면은 만기 금액이 12만 3,600원 이렇게 나오고요. 할인액. 여기서 할인액을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기 금액에다가 9%로 할인율을 했죠. 9%. 근데 여기다가 할인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만기가 7월 1일인데 5월 1일에 이제 할인을 한 거잖아요. 먼저. 그럼 2개월만큼 여기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인. 12분의 2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할인액이 1854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기 금액에서 할인액을 이렇게 차감을 해주셔야 현금 이게 수령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2174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음 같은 거 할인하는 문제는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번 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액은 여기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100원이다. 달러당 나와 있고요. 자기압 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당되죠.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냥 수표들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어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일 그런 약속어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약속어음이잖아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편한 증서 해당되죠. 양도성 예금 주소 여기 취득과 만기 나와 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주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잘 보시면 취득이 1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31일이잖아요. 이거 만기가 10, 11, 12, 그 다음에 1월이니까 4개월이잖아요. 3개월 이내가 아니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차용증서. 이거는 차용증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뭘 대여를 하거나 차입할 때 차용증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여금 혹은 차입금 이런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거 2,000원은 들어가는 거고요. 외국환 통화는 당연히 되는데 여기 달러 베이스죠. 달러. 그러니까 1,10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해보겠습니다. 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10달러 곱하기 1,100 이렇게 하면 63,000원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 구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1번 1년 초 회사채 액면금액 10만원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3년 말을 87,566에 구입하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자 수익이 8757일 때 02년과 04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의 합은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사치를 획득한다. 이거
전형적인 뭐 사채, 채권 이런 문제죠. 원칙대로 풀어보고 빠른 풀이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 사채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초. 그리고 이게 3년 말이죠. 말. 여기 3년 말. 그리고 돼 있고 87, 5, 6에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하죠. 보시면 01년도 이자 수익은 8757이래요. 이때 8757이고 올라가는 게 8757 들어가는 거. 이거 표시이자율 10만원에다가 5% 곱하는 거니까 5,000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8,757에다가 5,000원을 빼면은 3,757원이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87566에다가. 그러면은 91323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또 뭔가 곱해야 되잖아요. 유효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여기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8757원이 이자 수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유효이자율 위에 8757에다가 87566 이걸 하면 되고요. 그러면 유효이자율은 10%가 나와요. 여기 10%가 나오니까 이 10%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91,323원 여기다가 10%를 곱하면은 913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95455가 나오고요. 여기에 또 10%를 해주시면 여기 맨 마지막은 액면 금액이 나와야죠. 이게 유효이자율법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9545원이 되는데요. 그 이자 수익이 이때 1년도 이자 수익이 8757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2년도과 3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이 합이니까 이 9132랑 9545 이걸 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합해 주시면 정답이 18677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5번인데요. 이게 원칙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표시이자율이 5% 매년 일단 받잖아요. 표시이자 5,000원씩. 그러면은 진짜 1년 말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2년 말과 3년 말에 5,000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자 수익 하면 일단 5,000원 곱하기 2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쯤 말년도에 이 잔액이 91323이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10만 원이 될 때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그 장부가액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부가액 차이 있잖아요. 이 10만 원하고 91,323원 이 차액 이렇게 구해주면 이것도 18677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푸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원칙도 물론 아셔야겠지만요. 22번 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뭐 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와 미지급금의 장부 금액은 뭐 이렇게 정상연금 10% 이기간 현재가치 개수는 1.7355이며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가치를 선택한다. 이것도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 있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01초 이게 1말 02말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현금 지금 1,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를 구입한 거니까 일단은 1년 초에 회계처리를 먼저 하자면 현금이 1,000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2,000원씩 받는 걸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그 금액이 여기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그러면은 일단 미지급금을 구해 보겠습니다. 2,000원에다가 1.7355 곱하면 나오겠죠. 이 미지급금을
별표시로 쳐놓고 2,000원 곱하기 1.7355 하면은 3471 3,471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변이 토지겠죠. 토지를 구입한 거니까 이거 4471 해가지고 이 토지 금액은 4471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린 거고 1번, 2번, 5번이 틀린 거고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이때 미지급금만 계속 상각을 해주는 겁니다. 2001년 말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1년 말에는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으로 얘도 방금 전 문제와 같이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인데 여기는 10%, 유효이자율 10%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럼 347일에다가 여기다가 10% 곱하면 그냥 347이겠죠. 347 이자 비용. 그리고 현금 나가는 거 여기는 1,000원이었는데 여기 2,000원이잖아요. 1년 말에 현금 2,000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 여기다가 미지급금을 그 금액만큼 떨어주는 거죠. 이 금액이 1653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보시면 장부 금액 3,471원에서 1653 빼면 되겠죠. 이거 빼면 1818 이렇게 나오거든요. 1818. 그러면 이게 장부 금액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할 줄 아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3번 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분가로 측정하였다. 사채 장부 금액이 98148이고 2년 또 사채 이자 관련 분계는 다음과 같다. 1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이것도 결국에는 그 사채 관련 문제 나오면 대부분 유효이자율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림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1년 초 말 2년 말 3년 말이죠. 말이고 2년 말 사채 장부 금액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98 148 그리고 2002년도에 분계가 밑에 나와 있죠. 이자 비용 7715 현금 6,000원인데 이제 1년 말 사채 장부 금액 이거 X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구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7715를 더하고 마이너스 6,000원을 하면은 이게 98148 그러니까 2년 말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X가 나오죠. 이게 96433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번에 2019년도 회계원리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유효이자율법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원리는 유사합니다. 대부분. 24번 단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은 5만원이고 기말잔액은 8만원이다. 기준 매출채권 7만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으나 그중 4만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 단기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 묻는 문제인데요. 해보겠습니다. 기초 잔액이 5만원이라고 했죠? 제거됐는데 7만원이 제거잖아요. 근데 기초에 충당금이 5만원밖에 없어서 충당금 5만원까지밖에 없앨 수가 없죠. 5만원. 근데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충당금 없애겠습니다. 충당금 5만원 여기다가 손상 차손 2만원이고 매출채권을 없애야겠죠. 제가 매출채권 매체라고 쓰겠습니다. 매체 7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대요. 회수는 4만원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현금 4만원 충당금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 분괴냐면은 조금 더 구체화를 하자면, 원래는 충당금을 없앴잖아요, 처음에. 충당금 매체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이거를 역분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매출 채권을 4만원 늘리고 충당금 4만원 한 다음에, 원래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면 매출 채권 없어지잖아요. 매체 4만원, 여기다가 현금 4만원 하니까 이 매출 채권이 싹 다 없어지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충당금, 손실 충당금이니까 이렇게 분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 잔액이 8만원이잖아요. 근데 5만원에서 제거 5만원 했고 회수가 4만원으로 증가를 했으면 추가로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될 게 4만원이죠. 근데 이거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손상차손. 그러니까 매출채권 손상차손이죠. 4만원. 그리고 충당금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단기에 매출채권 손상차손 돼야 될 게 여기 손상차손 2만원, 그리고 여기 4만원 이렇게 있으니까 6만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어떻게 제거할 때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되고 회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총 매출액, 매출한입 등등 재고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풀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재고, 이 매출 원가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원가 구하는 방식이 기초 재고에 단기 순매입액 에다가 이게 매출 원가 에다가 기말 재고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재고 여기 10만원 나와 있죠? 단기 순매입액, 매입 쪽 보시면 총 매입액이랑 매입운임, 매입 환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8만원, 매입 운임은 더해줘야겠죠. 1,500원. 근데 매입 환출은 빼주죠. 2,000원. 하고 매출 원가는 X로 놓겠습니다. 기말 재고 3만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먼저 구해줄 수 있는 게 59,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액 구해야겠죠. 매출액 관련 자료는 여기 총 매출액, 매출 할인, 매출 엔율리, 매출 할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참고로 여기 매출 운임도 뭐 가산을 해줘야 되지 않냐, 매출자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매출 운임은 여기다가 생각을 고려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매출 운임은 판관비, 판매관리비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8,000은 고려를 안 해주고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에요. 순매출액은 10만원에다가 매출 한이 빼주죠. 2,000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 빼주죠. 1,000원. 매출 할인도 빼주죠. 1,500원. 이렇게 하면 순매출액은 95,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Y라고 놓겠습니다. 95,500원에서 59,500원 이걸 빼면은 36,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차근차근 이 공식을 아느냐 하나고, 그리고 순매출액 구할 때 이 매출 운임을 이제 고려를 안 해주는 것을 아느냐, 이런 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그럼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토지.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토지의 취득 원가예요. 건물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 건물 철거 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물 1,000원에 처분하였다. 이것도 구건물 철거 비용이니까 토지에 들어갑니다. 5,000원인데 여기서 1,000원 빼야죠. 처분한 거 빼야 되겠고, 토지 측량비와 정지 비용으로 2,000원과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2,000원 더하기 3,000원. 그리고 여기부터 신축 건물 설계비, 신축 건물 공사비로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는 건물이죠. 5만원하고 100만원. 그래서 지금 야외 주차장 공사비로 1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게 좀 핵심인데요. 이 야외 주차장 처리를 어떻게 하냐, 야외 주차장 건물로 쓰냐 토지로 쓰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야외 주차장 이렇게 내용 요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 토지 건물이 아니라 구축물 처리를 합니다. 구축물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의 취득원가는 이것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각자 보시면 51만 3천원, 그리고 이거는 10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이 주차장을 어디에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거 구축물을 보고, 이거 구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토지에 들어간다. 이걸 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